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내 상품에 꼭 맞는 패키지 그리고 택배 박스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패키지 박스 솔루션 전문인 다이소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더 리버티라는 곳의 CCO, 커뮤니케이션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박스 제작 및 직위 구조, 그러니까 종이 구조죠. 종이 구조 설계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패키지 박스를 양산, 대량으로 제작하는 공정 설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로 만든 여러 가지 상품인 바로그림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이 바로 바로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종이를 접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작품을 붙이면 멋진 액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나 간편하게 못을 박지 않고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 교구로 많이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제품은 종이 구조물, 지오플라돔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종이 조각들을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버카드예요. 이 파버카드의 컨셉은 이 브랜드의 의류가 굉장히 이제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옷이 편하고 자유롭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이 파버카드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손을 번쩍 들 수가 있죠. 이런 재밌는 컨셉의 파버카드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앞서 만들어 왔던 다양한 패키지들 이제 보여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겠죠. 그 패키지들을 만들면서 제가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특히 초보자나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박스 종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박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야 여러분께서도 내가 어떤 박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박스 종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박스를 만들려면 당연히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기초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기초 용어를 제가 전체적으로 초보자에 맞게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 상품에 맞는 박스를 제작하는 법. 특히 초보자 관점에서 어떻게 박스를 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성 박스로 패키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박스를 만들기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 박스로는 과연 어떻게 마치 만든 것처럼 혹은 또 좋은 패키징, 멋진 패키징, 내 브랜드가 살아날 수 있는 패키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박스 제작 그리고 이 박스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만드신 경험의 양과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그런 횟수와 이렇게 비례해서 알게 되시겠지만 사전 지식이 좀 있다면 그런 사전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좀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고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강의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패키지 박스 제작 공정 순서를 알아두시는 게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패키지 박스 제작 공정 순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기획이에요. 기획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박스를 만드실 것인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디자인을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획이라는 게 내가 아무 경험이 없으면 어떤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조차 할 수 없겠죠. 뭘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보기 좋았던 그런 패키지 박스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실물로도 모으시고 실물로 모으는 게 좀 어렵다면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해서 이렇게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형태로 해야겠다, 이런 걸 잡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잡힌 그 예를 들어서 박스 구조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컨셉 디자인을 한번 입혀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 도와주실 디자이너가 있다면 2D나 3D로 이렇게 목업 디자인을 입혀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그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기획하는 것에 그 전부가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종이를 선택할지를 고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는 직접 뭐 만지고 체감해서 고르시는 게 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만큼은 직접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겠죠. 설계라는 건 이제 도면입니다. 박스의 구조가 있을 텐데 그 구조대로 도면을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 도면 위에 이 그래픽 디자인, 그러니까 인쇄가 되는 디자인을 적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형 제작인데, 목형 제작이라는 것은 나무 판에 칼을 심어서 도면대로 칼을 이렇게 심어서 만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판으로, 그 목형이란 판으로 종이를 찍으면 제품이 나오겠죠. 예,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형 제작을 하고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종이를 찍은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그래픽 디자인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코팅을 하는 경우는 코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코팅을 비롯한 다양한 이제 후가공들을 하고, 후가공이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기에 그 박이라던가 뭐 엠브싱, 디보싱 같은 형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브랜드나 패키지가 빛날 수 있는 후가공 처리를 하고 이제 톰슨을 합니다. 톰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형을 가지고 종이를 프레스처럼 찍어 내리는 거죠.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 작업을 톰슨, 또 이제 좀 약간 일본식 뉘앙스를 살려서 도무송이라고도 하죠.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많은 박스에서 보시면 그 틈이 보이실 텐데, 이게 종이가 하나로 다 연결된 게 아니라 이 붙여진 틈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붙여진 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접착이죠. 본드나 풀로 이렇게 종이를 연결해서 붙입니다. 온전한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필요한 경우에는 액세서리를 붙입니다. 리본이나 뭐 다양한 어떤 끈 같은 액세서리를 붙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박스를, 끈이 달린 박스를 이렇게 들고 다니실 때 그 끈도 액세서리 같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수를 하죠. 검수는 박스 공장에서 이 박스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묶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사무실이나 공장에 납품을 해드리겠죠. 여기까지가 전체의 하나의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 박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인박스인데요. 인박스는 말 그대로 가장 안에 들어가는 박스예요. 이 가장 안에 들어가는 박스가 어떤 박스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가장 흔하게는 뭐 예를 들면 화장품 케이스 같은 뭐 크림 케이스, 그리고 혹은 이제 의약품의 그 패키지 박스들이 있겠죠. 그런 좀 비교적 얇은 종이로 된 그런 박스가 바로 인박스입니다. 그리고 아웃박스는 그런 인박스들을 모아서 담은 박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박스들이 하나만 아니고 제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도 또 아웃박스는 필요하겠죠. 당연히 인박스를 담는 것이 아웃박스이기 때문에 아웃박스는 조금은 더 인박스보다 두껍고 단단하고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인박스든 아웃박스든 이런 박스를 담아서 물류로 보낼 그런 박스가 있어야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요즘에 자주 보시는 집 앞으로 배송이 되는 택배 박스입니다. 뭐 카톤 박스라고도 하는데 또 요것도 이따가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박스, 아웃박스, 택배 박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박스의 부속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박스 안에서, 아웃박스 안에서 예를 들면 인박스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간지나 인서트 패드 같은 것들도 있고, 혹은 인박스 안에 들어가는 완충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의를 하면서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박스하고 아웃박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박스는
주로 작은 상품을 이렇게 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박스입니다. 보통 이제 얇은 종이로 만드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이의 얇기가 여러분들이 뭐 흔히 뭐 프린트 용지로 쓰이는 그런 정도의 얇음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300g이라고 하는 그 평량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진 그 종이, 그 이상 되는 그 두께를 가진 종이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편이고 이제 보통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시는 그 작은 제품들을 담은 박스는 다 인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 제품을 바로 담는 박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 제품을 나타내는 것에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박스들을 잘 배치하고 배열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아웃박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간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셨을 때 휴대폰 전체가 들어있는 그 박스는 이제 아웃박스가 되겠죠. 그럼 아웃박스들은 보통 이제 두껍고 튼튼하고 고급스럽죠. 근데 이제 내부 안에는 얇은 박스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얇은 박스들이 바로 인박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꼭 특히 초기에는 아웃박스는 만드실 경우가 좀 적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품을 담는 인박스는 만들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배 박스입니다. 이제 카톤 박스라고도 부르는데 항상 뭐 이제 집 앞에 이렇게 택배로 배송이 오는 그 박스들을 잘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낯설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택배 박스들 보면 대체로 이제 이 택배 박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골판지라는 그 종이로 만드는데 꼭 골판지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판지로 만드는 이유는 골판지가 제품의 어떤 충격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비교적 그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그리고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골판지 박스로 만들고 있고 이 골판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꼭 택배 박스로 골판지 박스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골판지가 그 용도와 기능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죠. 다음은 간지와 인서트 패드, 뭐 완충제라고 제가 이렇게 앞에 나타낸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휴대폰 그 박스 같은 경우에도 안에 그 인박스들을 고정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게 때로는 이제 종이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폰지나 뭐 고무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이제 완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완충제라는 건 간단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제품이나 인박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어떤 간지 인서트 패드 완충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정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박스나 상품들이 이렇게 배열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제품이 흔들리거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여서 부딪히는 파손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파손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냥 어떤 완충제 같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뭐 둘둘 말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제대로 된 간지나 인서트를 만들어서 포장을 하시고 패키징을 진행하시는 게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초기라던가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작을 해서 비용적 부담이나 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질과 구조에 따라 구분한 박스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마닐라 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박스를 만드는 데 쓰는 종이들이 주로 마닐라 용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닐라 박스하고 인박스하고 좀 비슷한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닐라 종이들로 이 비교적 얇은 종이이고 이 종이들로 인박스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골판지 박스인데 이 골판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배 박스를 주로 만들겠죠. 물론 택배 박스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친환경 트렌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골판지 박스로 다양한 어떤 박스들을 잘 만들고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PP나 페트로 만드는 플라스틱 박스인데
PP나 페트는 여러분께서 뭐 생수병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듯이 주로 투명하죠. 그러니까 내부에 물품이 보여야 될 경우에 만드는 그 플라스틱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바리 박스인데 사바리 박스는 앞서 제가 그 휴대폰 박스 그 예시로 들었는데 그 휴대폰 박스의 아웃박스 그런 튼튼한 박스들 이런 박스들이 이제 사바리 박스고 요 사바리 박스는 이름이 이제 재밌죠. 사바리 얇은 종이를 두꺼운 판지에 싸서 바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바리 박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마닐라 박스입니다. 주로 이제 단상자 제작용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단상자라고 하면 약간 그 이름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의 어떤 종이로 만든 그런 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겹의 종이로 만든 그런 상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박스가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박스 그런 이제 속상자에 사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단상자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원을 그려드리는 맛뚜껑 단상자예요. 이게 아마 제일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상자일 텐데 하나의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 이 맛뚜껑이라는 이유는 양쪽이 이렇게 뚜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맛뚜껑. 그리고 이 뚜껑의 방향도 사실 바꿀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엇갈리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 종이가 SC 마닐라라는 종이, 그리고 아이보리, 로얄 아이보리, 크라프트지, CCP하고 기타 뭐 다른 종이들이 있죠. 여기 아마 이런 그러니까 가운데 사진에 보이는 이 박스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들은 이제 변형이 있는데 뭐 소위 피자 박스하고 비슷한 이런 뭐 C형, G형 같은 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혹시 와이셔츠 박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접어서 만드는 Y형 상하자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맛뚜껑 단상자의 어떤 변형으로 이런 어떤 바닥이 튼튼하게 붙여져 있는 삼면 접착이나 십자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또 자세히 또 안내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골판지입니다. 골판지. 이름이 좀 어려워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이제 골 보이시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골이 보이는데 구불구불 골이 있는 그런 판지입니다. 이 골이 있기 때문에 완충 효과가 있어요. 외부에서 충격이 전해져도 이 사이에 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해주겠죠. 그러한 특징 때문에 주로 택배 박스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판지가 두께가 다 같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골판지가 A골, B골, E골 이렇게 있어요. C골과 D골은 없습니다. 그리고 A골이 가장 두껍고 E골이 가장 얇습니다. E골 이후에도 뭐 G골이니 F골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꼭 아실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내가 택배 박스로 사용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A골이나 B골 정도 좀 두꺼운 거구나. 그리고 E골은 좀 얇으니까 다른 택배 박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다른 패키지 박스를 만들 때도 꽤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골판지가 한 겹으로는 굉장히 얇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꽤 두꺼운 골판지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더블 월이라고 해서 DW 골판지 두 장을 붙인 이중 골판지입니다. 근데 이 이중 골판지도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골과 B골을 붙였으면 이걸 이제 BA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AB골이라고 말씀하셔도 뭐 알아들 수는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BA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B골을 두 개 붙였으면 BB골이 되겠죠. E골과 B골을 붙였으면 B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나타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무거운 제품을 뭐 택배 박스에 담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중 골판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강도인데요. 골판지에 사용되는 종이가 다 같지가 않겠죠. 사용되는 종이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질 텐데 이 강도는 여러 가지 이제 종이 그 용지의 이름이 있지만 그걸 기억하시기보다는 진한 갈색이 단단하고 옅은 아이보리색이 좀 무른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보통 박스들 골판지 박스를 보면 이제 옅은 색들이 있잖아요. 옅은 색들이 또 가격도 저렴하고 무르겠죠. 그리고 진한 갈색으로 된 골판지 박스가 굉장히 좀 더 단단할 것입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박스예요. 보통 이제 PP나 페트로 제작을 하는데 요즘은 약간 친환경 트렌드 때문에 조금 제작하는
그 경향이 좀 덜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제작을 여전히 꾸준히 많이 하고 있죠.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어떤 그 내부가 보여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이런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합니다. 주로 좀 아이들 뭐玩具라던가 학용품 혹은 뭐 내부가 보여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목적,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 내 상품이 어딘가에 진열이 되고 그 상품이 보여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바리 박스입니다. 사바리 박스는 어떻게 보면 박스의 왕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가장 고급 제품의 고급 패키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껍고 단단한 판지에 얇은 종이를 싸서 발라서 만든 그런 박스죠. 지암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제 명품 패키지 같은 경우 사바리 박스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고급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바리 박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바리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단상자 마닐라 박스 같은 경우 이런 박스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높죠.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바리 박스 만드시는 경우가 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사바리 박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바리 박스는 아무래도 튼튼하니까 이 얇은 종이로 만들어진 인박스를 담는 아웃박스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럼 요즘에는 그 박스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유행하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일단 친환경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친환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 박스 자체가 꽤 친환경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친환경 박스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우선 재질이 일반 종이가 있고 조금 더 친환경적인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용지가 있는데 이 용지들에 보통 붙어있는 인증 마크들이 있어요. FSC 마크가 대표적인 인증 마크인데 이 FSC는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이 용어의 약자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 산림 그 협의회 같은 곳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만큼 내가 산림에 신경을 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내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만든다. 그리고 종이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만든다 보다도 더욱 중요한 건 사실은 간소합니다. 불필요한 그 포장을 배제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종이로 만든다고 해도 그 종이 역시 이제 환경을 좀 파괴하거나 해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은 간소화해서 최대한 불필요한 그런 포장들을 배제를 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고 사실 그래서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너무 이제 과대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걸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보다 친환경적인 우리의 그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친환경 측면에서 골판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골판지는 이제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이 굉장히 쉽고 딱 보시기에도 느끼듯이 그 종이의 느낌 자체가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골판지를 인박스 같은 데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인박스에도 그리고 좀 아웃박스 같은 데도 많이 골판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MOQ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MOQ는 미니멈 오더 퀀티티죠. 그러니까 최소 제작 수량이에요. 최소 제작 수량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내 박스를 어떻게 얼만큼 만들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최소 제작 수량은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수량은 없습니다. 공장마다 수량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대량 제작을 주로 하는 공장은 좀 더 수량이 많을 것이고 소량 제작을 하는 공장은 수량이 좀 더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최소 수량이 보통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이렇게 정해둬요. 그 이유는 사실 한 개도 제작을 해줄 수는 있을 텐데 어차피 한 개를 만드나 500개를 만드나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500개가 예를 들면 최소 제작 수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아주 뭐 소량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정말 소량으로 제작이 가능한 게 공장들이 있을 텐데 이제 각 공장마다 기본 공정에 대한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소량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개별 단가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공정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지어 극한의 상황에서는 인쇄를 안 하고 톰슨 소위 그 잘라내는 톰슨 도무송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박스를 만들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인쇄를 추가하느냐, 코팅을 추가하느냐, 뭐 어떤 다른 후가공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대량일 경우에는 각각의 후가공으로 인한 그 개별 단가 비용이 별로 높지가 않은데 소량일 경우에는 기본 비용이 있어서 그 기본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본 비용이 10만 원짜리 그 공정을 3개를 넣었다고 하면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30만 원의 기본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30만 원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3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하나의 박스가 10만 원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제작 수량은 늘리고 공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개별 단가를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량 인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공정이 인쇄 톰슨 접착인데 우리가 이제 접어서도 그냥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접착을 안 하고 인쇄와 톰슨만으로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용 절감에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알면 박스 제작이 쉬워지는 그런 필수 용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칼선, 이거 도면이라고도 하는데요. 박스를 이렇게 펼쳐놓은 일종의 전개도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전개도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이 전개도를 쉽게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박스를 뜯어보세요. 뜯어서 펼쳐서 보시면 예전에 그 많이 보셨던 그런 전개도 같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칼선이 중요한 이유가 이 칼선대로 그 박스가 제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칼선 위에 그 칼선 모양 안에 결국 어떤 디자인을 올리느냐가 우리의 박스 패키지 박스 모습의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죠. 그래서 그 칼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칼선대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합판에 칼이 심어진 틀이 바로 목형입니다. 이 목형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 그리고 톰슨 혹은 도무송이라고도 합니다. 이 톰슨하고 도무송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도무송이란 말을 사실 원래 더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무송이란 말은 어느 정도 그 좀 일본어 느낌이 가미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톰슨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정착이 되고 있죠. 그럼 왜 톰슨이냐? 그냥 프레스라고 안 하고. 이런 어떤 작업을 하는 장비의 이름 또 그 개발자 이름이 톰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그러니까 일반 프레스라고 안 하고 톰슨이라고 하고 톰슨은 일종의 그 고속 프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가 빠르게 급지가 되고 그리고 그 빠르게 급지되는 종이를 목형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 찍어 누르는 과정은 프레스 작업 같은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스 작업대로 다 종이를 이렇게 모양을 따냈는데 이게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딘가 연결이 돼야겠죠. 연결이 돼야 하나의 박스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붙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붙이는 것, 본드나 풀로 연결시켜서 종이를 붙이는 그 공정을 이제 접착이라고 합니다. 박스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을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드나 풀과 같은 그 접착제로 사용이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접착을 꼭 하지 않고 두꺼운 골판지 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본드나 풀로 접착하는 게 힘들어서 일종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스탬플러 같은 굵은 스탬플러 같은 것들로 박아 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코팅인데 종이가 아무래도 뭐 습기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물과 같은 것에 좀 취약하죠. 뭐 그 밖에도 경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취약성이 있는데 그 취약성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어떤 비닐을 입히거나
약품을 위에 뿌려줘서 좀 더 보강을 해주는 작업을 코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께서 이제 소량 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비닐이나 이런 필름 같은 걸 이제 종이에 씌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을 라미네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팅이다라고 하면은 아, 코팅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후가공인데 후가공은 어떤 특정 공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인쇄 사실은 이제 그냥 후가공이 아니라 인쇄 후 가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인쇄를 한 다음에 그 적용하는 여러 가지 공정들을 이제 주로 후가공이라고 부르고 이제 뭐 형압이라던가 그러니까 엠보싱, 디보싱, 뭐 박, 에칭. 근데 이제 뭐 인쇄 후 가공이니까 사실 뭐 톰슨, 뭐 코팅 뭐 이런 것도 다 후가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톰슨이나 코팅이나 이런 공정 이제 단일 공정으로 많이 그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형압이나 박, 에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특수한 공정을 후가공에 이렇게 많이 넣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압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형압인데요. 엠보싱하고 우선 디보싱이 있어요. 엠보싱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 디보싱은 이제 반대로 오목하게 훅 들어가는 것. 예, 그런 것들이죠. 엠보싱은 이제 누름 자국이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왔고, 디보싱은 오목하게 종이에 이렇게 누름 자국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입니다. 박은 여러분들께서 흔하게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금박, 은박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보시기도 했죠. 가장 이제 흔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이제 금박하고 은박인데 이제 금색이나 은색 필름을 종이에 이제 입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양한 색상의 어떤 색박, 뭐 검은색의 먹박, 홀로그램 효과가 있는 홀로그램 박도 있고 청동의 뭐 청박, 뭐 동박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애칭입니다. 종이 재질의 금속과 같은 거친 느낌이 나도록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종이 표면에 부식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렇게 들으면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명절이었는데 명절에 건강식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건강식품 중에서 어떤 것들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종이가 약간 금속 느낌 나는 것 같은 부식 효과가 된 그 홍삼 패키지들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급스럽게 만들어준 그 효과가 이제 애칭입니다. 근데 애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게 아주 그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후가공은 아니에요. 그 다음은 실크 스크린인데 실크 스크린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파나 작업하는 것처럼 어떤 망이 있는 틀에다가 그 망에 이제 구멍이 있고 거기에 잉크를 올려줘서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종이 같은데 인쇄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종이만이 아니라 뭐 의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이 실크 스크린은 특히 이제 패키지 그 제작을 할 때 특히 골판지 박스 패키지 색지 같은 것을 할 때 인쇄에 굉장히 좀 많이 잘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후가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그 도움이 되는 이제 앞에 이미지 사진들인데요. 우선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런 손잡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고무도 있고 옆에 이제 플라스틱 초록색으로 된 플라스틱이 이제 끼워져 있는 것은 저게 바로 이제 목형입니다. 저렇게 된 그 목형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칼선과 전개도로 돼 있죠. 저런 칼들이 장착이 돼서 목형이 톰슨 장비에 장착이 돼서 종이를 눌러주면 박스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형압에 쓰는 이제 동판인데요. 우리가 흔히 잘 볼 수 있는 그 브랜드의 글자가 쓰여 있죠. 저 글자대로 이렇게 찍어서 눌러서 튀어나오게 하면 엠보싱, 들어가게 하면 디보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박 샘플지예요. 굉장히 다양하죠. 저렇게 여러 가지 색상의 다양한 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홀로그램식으로도 빛나고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준 그런 박들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박 같은 것도 베리에이션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상품에 맞는 우선 인박스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상품 케이스는 어떻게 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제품 사이즈를 측정해야겠죠. 제품 사이즈를 측정하는데 이 제품 사이즈를 측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가로 세로 높이예요. 이 대부분의 박스들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로 박스의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샘플을 만들어서 넣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떠올리면 내부에서 이제 제품이 흔들린다거나 혹은 뭐 너무 작거나 볼록하게 그런 박스가 배가 나오거나 이러겠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마뚜껑 단상자가 기본인데 이걸로 그냥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이 이제 가벼우면은 이 마뚜껑 단상자로 만들 텐데 이제 무거운 경우에는 이 밑에가 그 접착이 돼 있어서 열리지 않는 그런 이제 삼면 접착이나 십자형 형태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삼면 접착이나 십자형이라는 이름이 이제 기억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공장에다가 박스 제작 공장에다가 아예 제품이 무거워서 밑이 안 뚫리는 안 열리는 박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알아서 제안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제품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이셔츠 박스가 Y형 접어서 만드는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피자 박스 같은 이제 뭐 C형이나 G형 같은 이런 큰 걸 담을 수 있는 박스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작지만 그래도 뭐 선물용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선물용 패키지는 손잡이형이나 이렇게 가방형으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이제 뭐 사이즈가 좀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얇은 종이로 만들 수가 없어요. 두꺼운 골판지로 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상품에 최적화된 택배 박스 제작하는 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제작은 가능한 최소 수량, 최소 MOQ 수량을 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택배 박스 같은 경우 이제 종이가 두껍다 보니까 공간 확보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처음에 박스 만들었다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수량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고 택배 박스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 택배로 내 제품이 이동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그 파손을 좀 고려를 해서 그걸 고려해서 아까 뭐 두께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완충제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완충제를 넣을 수 있는 크기까지 생각해서 박스의 가로와 세로 높이, 장폭고, WDH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이제 비용을 아끼려고 가끔 얇은 그냥 골판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 제품의 그 무게에 맞는 그 두꺼운 골판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과하다고 싶을 정도의 그 박스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파손이 되면 어차피 그건 판매자 책임이 될 텐데 한번 파손되는 그 비용과 조금 더 두꺼운 골판지를 사용했을 때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그냥 조금 더 좀 지나칠 정도로 두꺼운 골판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를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서 어떤 골판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박스 공장에 물어보세요. 내 제품이 무게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골판지를 사용해야 될까? 공장에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인쇄 유무를 결정해서 로고나 뭐 그래픽 디자인을 이제 박스에 입히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만드실 경우에는 인쇄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인쇄를 안 할 필요가 없어요.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쇄를 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기왕 만드실 경우에는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인쇄를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칼선, 도면과 전개도를 받아가지고 뭐 디자이너에게 전달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 디자인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굳이 디자이너가 필요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간단한 인쇄는 그냥 인쇄 공장에다가 제 로고 이렇게 전달해 줄 텐데 박스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까지 그 확정이 된 그래픽 디자인이 올려진 도면을 공장에서 받아서 최종 인쇄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색상 지정에 필요한 컬러의 어떤 수치나 컬러 샘플을 그 공장에 전달을 해야 공장이 그것에 맞춰서 그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작 일정을 서로 뭐 주고받고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뭐 공장에서는 언제까지 줄 것이다. 그리고 납품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지게차 이용 가능한지, 뭐 팔레트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마지막 부분은 뜻밖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항상 박스를 보관할
충분한 그 공간 그리고 창고의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가 박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수량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럼 이제 적합한 기성품 택배 박스는 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택배 박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물류 이동 시 발생될 수 있는 그 파손을 고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파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그런 좋은 박스를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튼튼한 박스를. 그래서 완충제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크기를 생각해서 이제 박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기성품의 경우는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최소 수량으로 이렇게 박스를 구매해서 제품을 넣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뭐 제가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뭐 한 개도 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그럼 비쌀 테니까 여기도 팁이 있습니다. 이제 우체국이 있죠. 우체국의 박스가 참 좋은 박스예요. 그리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바로 이제 완전히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박스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사이즈의 박스를 한 개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요것보다 좀 커야겠다, 작아야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우체국 박스는 잘 만든 박스고 두껍고 튼튼한 박스니까 실제 박스 구매하실 때는 그거보다 좀 박스가 약할 수 있다. 요 점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정보나 뭐 브랜딩과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스티커 정도를 제작해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제작과 기성품 그 박스를 구매하는 거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맞춤형 그 박스는 한 500개 이상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기성품은 이제 10개 이하도 거의 가능하고 품질은 이제 원하는 수준으로 당연히 맞춤이 가능하겠죠. 기성품은 그냥 그대로 구매를 해야 될 거고 인쇄는 맞춤형 박스가 가능하고 기성품은 이제 불가능하고 납기가 보통 박스 제작하면 한 10일, 한 2주 요 정도 걸려요. 그런데 기성품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택배 배송일만큼 걸리겠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맞춤형 주문 제작이 제품, 내 브랜드, 우리 회사의 신뢰도를 상승시켜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성품은 좀 그런 영향이 적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충분한 적재 공간이 필요해요. 맞춤형 박스는 대량으로 어느 정도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기성품에는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죠.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기성품 박스는 굉장히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한 개당 단가가 사실 구매할 때 더 낮아요. 오히려 맞춤형 박스로 제작하는 경우에 단가가 더 높습니다. 네,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가 박스 이걸 뭐 500개 이렇게 제작했는데 1000개 제작했는데 왜 기성품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단가가 높냐라고 하시면은 기성품은 이제 몇만 개, 몇십만 개 단위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기 창업에서 소량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이제 맞춤형 바로 제작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판매가 활성화된 경우에 그때 맞춤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택배 박스에 들어가면 좋은 정보들이 있겠죠. 우선 아까 말씀드렸죠. 맞춤형 제작을 할 경우에는 인쇄는 거의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성품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게 좋죠. 그리고 택배 박스에 들어갈 기본 정보들은 우선 로고, 당연히 그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택배 박스는 최대한 크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홈페이지 주소라던가 뭐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나 뭐 검색어 있죠. 예를 들면 홈페이지 주소는 이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검색어는 우연히 보고 저게 뭐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니까 검색어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취급 시 주의사항, 또 슬로건이라든가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정보라면 뭐든지 다 좋고 이게 이 택배 박스가 심지어 우선 택배 기사님들도 보시죠. 그 이동 간에도 보여지고 그리고 문 앞에 놓여져 있으면 옆집에서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데서 어딘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포장재입니다.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간지나 패드를 제작해서 최적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 대량으로 유통이 되는 경우에 간지나 패드 제작이 포장 속도가 이제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보기도 사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우신 경우에 보통 그냥 완충제를 사용하실 텐데 완충제는 뭐 흔히 보셨던 에어캡이라든가 뽁뽁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습자지 노르지 스트레칭지라고 하는 그 얇은 종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감싸서 쓰시기도 하고 그 폼롤 혹은 롤폼이라고 발포지가 이렇게 둘둘 감겨 있는 게 있어요. 그 에어캡하고 비슷하게 쓰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쓰시는데 최근에는 이 친환경 트렌드에 맞고 비교적 포장이 편한 이 램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제 어떤 그 벌집 모양으로 종이를 이렇게 둘러서 감을 수 있는 완충 효과를 주는 그런 이제 램팩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간지나 완충제 사용 시에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면 되는데 보기가 좋고 기능이 확실하고 포장이 편리하도록 그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케이크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케이크에다 장식을 체리 하나만 해도 아주 케이크 돋보일 수가 있겠죠. 종이 한 장의 차이로 만들어내는 큰 차이, 그 바로 리플렛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케팅과 브랜드에 도움이 되도록 엽서 한 장이라도 꼭 넣는 게 좋습니다. 이 엽서는 소량 제작이 가능하고 뭐 디지털 미디어로 뭐 10장 뭐 단위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한 개 제작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소량으로 제작해도 한 100원 수준, 이 정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100원으로 얻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100장 그렇게 전달했다고 해도 10,000원이죠. 이 10,000원으로 마케팅 집행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 한 장의 이 리플렛, 종이 같은 것들이 주는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얇고 큰 종이보다는 작더라도 두껍고 고급스럽게 되도록 그 얇아서 막 그 하늘거리는 전단지 느낌 나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메시지, 뭐 신뢰의 메시지, 그런 감성의 메시지, 어떤 슬로건 이런 것들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강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의 주제는 브랜드가 돋보이는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번 강의에서 배우셨던 어떻게 박스를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약간 물리적인 내용이었다면 다음 강의는 내 브랜드를 돋보일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자인 회사의 패키지 디자인을 맡기는 노하우, 그리고 이제 브랜딩과 패키지는 과연 이제 어떤 그 상관, 연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더 후가공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시도해 볼 만한 눈에 띄는 패키지 디자인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트렌드인 친환경 패키지 트렌드를 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맺은 말입니다. 초보자가 이제 어떤 걸 만들 때는 완전히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둔 것을 살짝 바꿔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참조하고 또 참조하신다면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멋진 패키지 박스를 반드시 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